뇌과학에 기반한 문해력 강화 학습. 두 번째 얘기. 그러니까 독해력 형성의 핵심 키워드로 추상화. 이 추상화라는 게 참 쉽게 얘기하면은 이 추상화라는 게, 추상화의 능력은, 그러니까 추상화를 하면 사물의 본질이 핵심이 보이는 건데, 추상화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예술 같은 데서의 추상화의 개념이 아니에요. 뇌과학에서의 추상화의 개념이에요. 그게 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상상, 이미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상상의 개념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개념이 아니라 추상의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 뇌과학에서 하면 능력이에요. 능력. 그를 잘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그러니까 명사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추상은 동사적인 개념으로 봐야 돼요. 동사적인 뭔가를 하는 개념들. 그래서 보세요. 중요한 것만 읽으면서 얘기해 줄게요. 저번 거 읽어봤어요? 그걸 들었어요. 기억에 대해서 얘기해요. 머릿속 기억의 흔적. 그러니까 뇌는 네트워크라고 얘기했어요. 네트워크, 그죠?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 패턴으로 인식한다는 게, 이 패턴으로 인식한다는 게 뭐야? 어떤 이미지, 압축된 이미지로 딱 우리 패턴별로 구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식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학습을 하면은, 리뷰를 학습을 하면은 이게 통으로 들어갔다 통으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고, 이게 딱 들어가서 뇌 여기저기에 조각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한 80% 이상, 90%는 그냥 밑으로 배변을 흘러내리듯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뇌 잠재의식에, 뇌는 그 공간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게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거를 딱 공부를 학습을 하든 배우든 감각, 경험, 정보 이런 게 딱 들어오면은 뇌에서 각성이라 해요. 딱 이거 뭐야 그러면서 뇌에서 쫙 헤쳐 모여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트워크로 쫙 모인단 말이에요. 뭐요? 이걸 어떤 집약된 걸 만들어. 기억의 조가리를 모아서 어떤 단위를 만들어. 클러스트라고 치자고.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또 있는 거하고 작업을 해서 어떤 패턴으로 만든단 말이야. 이 패턴을 만든다는 건 이해를 했다는 얘기야. 어떤 새로운 생각의 단위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기억으로다 보니까 날마다 새로우고 계속해서 강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기억이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화된 기억이 말하자면 있는 기억이 지식인 거고, 지식은 계속 확장되고 콘크리트해지고 좀 더 활용 가능하게 만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뭔가를, 이건 뇌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뇌의 자동 기능, 신비로운 기능이야 이게. 뇌는 이 책을 쓴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이분이 리사 펠트먼 메럿이라는 여류 교수인데 정말 그대로 얘기를 한 게,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생존을 위해서 기능한다.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세요. 맘모스가 돌아다니고 화산 터지고 막 이럴 때 보면 이 연약한 인간이 지금까지 계속 지나면서 생존하려니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쫙 지나가다가, 그래서 학습을 하는 거지. 봤는데 어떤 이상한 짐승이 있어. 근데 개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얘가 저 새끼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가도 되나 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죠? 갔더니 애가 뭐 달려들어. 보니까 이게 늑대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 비슷한 놈, 여우 보고 이상한 놈만 봐도 도망가고 피하고 이러는 거 다 이게 학습되는 거란 말이에요. 학습돼. 기억된 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기능을 통해서 자동적인 어떤 기능 발달해 왔단 말이에요. 네트워크화 시키는 게.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를 한 게 그 허브 공항을 예를 들었잖아요. 어? 전 세계 여행 그 네트워크, 이게 그냥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산타바바라에서 우리나라에 경주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직항 노선 많지 않죠. 돈도 비싸고. 그러니까 인천공항이랑 허브공항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야. 다 그런 배선 구조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의료고 뭐고 큰 병원이고 가봐 다 시스템이에요. 다 시스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인도에 가면은, 인도가 IT 발달해요. 인도에 대형 IT 센터, 콜센터 이런 것들이 인도에 많아요. 근데 인도가 뛰어난 인력들이 많잖아요. 미국하고 정확하게 12시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사들이 다 뭐 사진 찍고 거기서 이 의료 활동들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다 정리하려면 하사월이잖아요. 그리고 퇴근해요. 간호사고 다 퇴근해. 그 시각에 그러고 나면 밤에 자고 있는데 그 동에 여기는 일하는 시간이야. 인도에서 다 그걸 작업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걸 또 의사는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 있죠. 엄청난 물류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물류비가 물류는 물류하면 딱 생각나는 게 지금 물류비가 제가 88년에 입사했을 때 물류가 되게 열악한 물류회사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 최하 가격이 5,000원이었어요. 최하 가격이. 웬만한 거 보내면 10,000원 넘었다고. 대리운전비가 5만 원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대리운전비 얼마예요? 그죠? 웬만하면 주변에 가면 2, 3만 원이고 물류비 3,000원 이런 거. 왜 그래? 대용하고. 그러면 딱 한마디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효율성. 모든 건 그래서 뇌가 이렇게 기능하고 다 효율성을 따라서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다 네트워크는 그 효율성을 따라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생존을 위한 어떤 목적으로 발달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 기능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지막지하게 공부한 거잖아요. 그죠? 닥치고 외우고 막 이런 것들이 전혀 쓸모없는 거야. 오히려 닥치고 외우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그냥 아까 봤더니 그냥 들어갔다 그냥 나오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활용이. 그건 내 논술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어저께도 느낀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작은 신경세포들로부터 모든 신호, 기억의 흔적이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한 것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취합을 해서. 내가. 그래서 중복되거나 필요한 거, 아까 효율성을 얘기했잖아. 없는 줄임으로써 기억에 필요한 것만을 압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뇌에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여기 글을 쓴 것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단어가 공통 들어간 이해.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글을 읽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하면 나머지는 뇌가 알아서 해요. 뇌가 인공지능의 인공신경망 시스템처럼 이거를 이 뇌가 알아서 하는 거를 내가 자꾸 의식적으로 하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새로운 감각 데이터는 외부 감각 데이터, 작은 신경세포들에 의해서 크고 잘 연결되는 신경세포 네트워크 옮겨지면서 압축을 한단 말이야. 압축해야 우리 우리 컴퓨터도 압축을 하면 더 많은 걸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축약을 하고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로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이미지. 요약된 내용, 이게 상상 이미지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시각화된 이미지하고 상상 이미지는 같으면서 다른 개념이에요.
상상 이미지라는 거는 머릿속 뇌에 박힌 이미지예요. 이미지. 기억을, 정보를 뇌는 이미지로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이미지. 근데 이미지가 축약된 거를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상상 이미지를 우리가 언제 좀 알 수 있냐면은 상상, 뇌가 있는 이미지잖아요. 이게 참 프로이드가 대단한 사람이야.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발견했잖아요. 그죠? 우리 외면, 이 바깥으로 나온 거, 생각으로 나온 게 이게 의식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당 부분은 다 수면 안에 무의식으로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 이 무의식이 의식으로 탁 튀어나오는 게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표적인 게 꿈이잖아. 꿈. 그죠? 꿈을 꿀 때 막 뭔가 막 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게 상상 이미지예요. 무의식이 의식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뭔가를 막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사과라 그러면 사과의 모습이 보이고 뭐 이렇게 막 빨갛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시각화된 이미지란 말이야. 그죠? 시각 이미지예요. 우리는 이미 시각화돼서 뭔가 이렇게 보여요. 상상 이미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상 이미지와 시각 이미지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되게 많죠. 그죠? 응? 이게 다 부호화가 돼 있는데 되게 유사한 면이 많잖아. 그죠? 공통점은 뭐예요? 시각 이미지를 우리가 뭔가를 그냥 있으면 생각 안 나는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라는 걸 하면은 몽글몽글 떠오르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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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막 그려지죠. 어? 읽어내고. 생각 이미지, 그걸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는 게 아니라 다 비슷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시각 이미지고 무의식에서 생각하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죠?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글을 읽고 뭘 생각을 하면서 시각 이미지로 많이 만들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집어넣기 되게 쉽고, 그죠? 또 끄집어내기도 쉽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의식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의식은 뭐야? 의식은 의미 있는 기억이고 무의식은 저 밑에 수면 아래 이 안에 들어있는 기억의 흔적들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텍스트를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갈 때는 부호화라 그래서 이미지화가 돼서 들어가 버려요. 조각조각 여기저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떤 거를 읽거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뭔가를 맞닥뜨리고 갑자기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를 딱 봤다. 아, 맞다. 집에 불 안 끄고 왔네. 뭐 이런 것도 막 느끼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의 점화가 팍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이제 그래서 추상화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서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추상화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미지, 상상 이미지, 시각 이미지에 대한 생각부터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각 이미지든 그러니까 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떤 현실 이미지라 그래. 그런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그 자체가 좌우지간. 그래서 이 프로세스 네트워크에 집적된 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점점 더 큰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림으로 보자면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조그만 기억의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막 네트워크로 모아지면 더 큰 게 있어. 그죠? 얘가 또 막 모아지면 이거보다 더 큰 거로 가죠. 그죠? 순식간에 헤쳐보여야 한단 말이야. 무슨 이해되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를 학습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뇌가 알아서 자동 기능으로 하고 순식간에 이렇게 큰 단위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아까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허브를 얘기했고, 그죠? 음. 이 통로들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순식간에 그래서 공부를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한다는 건 이 뇌신경 세포의 뉴런이라 그러죠. 이 뉴런에 이렇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이렇게 접합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시냅스라 그래. 시냅스. 전기자극으로 탁탁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이게 발달돼서 쫙 파져 있는 거에 상당 부분을 순식간에 발화시켜가지고 딱 올린단 말이에요. 공부 못한 애들은 이게 다 꺼져 있는 애들이에요. 폐화가 되고. 이게 제일 발달할 때가 언제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예요. 이해되죠? 개념이 형성되고 개념적으로 사고할 때. 왜? 개념은 생각을 담은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담은 거, 압축을 고도로 한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라는 걸. 지식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기억을. 어? 이게 순식간에 발화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남달라요. 시냅스가 순간적으로 발화되고 활성화라 그래요. 이 세포가 활성화되는 게 남달라요. 두 번째는 이 머릿속 안에는 가상의 공간이 있어요. 가상의 공간. 작업기억이라는 가상의 공간이 있어요. 얘가 쉽게 얘기하면은 공항의 허브랑 똑같아요. 순식간에 와서 배열해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작업기억에 머릿속에 있는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 있는 기억에 필요한 조각들이 순식간에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정보가 순식간에 안으로 들어가서 결합을 해가지고 패턴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패턴 공장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죠? 어? 네.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하고의 차이에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못하는 애들은 이게 거의 쪼그라드는 거라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뭐 문해력이 뛰어나고 못하고의 차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 학습. 그냥 무대뽀적인 암기가 아니라 읽으면서 이해하고 이러면서 아까 기억으로 덮고 이런 과정에서 얘가 작업 기억의 용량이 굉장히 커지고 세포와 세포 간에 뉴런과 뉴런 간에 어떤 배선이 잘 이루어지고 점화가 일어나고 이걸 잘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공부 못하고 나중에 뇌를 쪼개보면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뇌과학에서 이게 정확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어?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작업 뇌과학자들은 왜 아까 그 학습에서 문해력에서 결정적 시기를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전후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게 지나가면 굳어져 버린단 말이야. 활성화가 안 돼요.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내가 절감하고 있잖아. 대학생들이랑 고등학교 고학년 애들 가르치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딱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초등학교 어린애들 내가 중학생 1학년 애들 가르쳐봤다 그랬잖아요. 똑똑해. 스펀지에 스펀지가 쫙쫙 빨려요 그냥. 어? 그러면서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들한테 결정적이에요. 성실하고 똑똑한 애들이 바보 되는 경우하고 똑똑히 더 가는. 바보 되는 애들은 뭐냐면 닥치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 사실 똑똑하면 그것도 거부하는데 그렇게 된 애들이 망가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듣잖아. 얘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 굉장히 잘했는데 왜 올라갈수록 확률 올라가서 개판이냐 그러면 그런 애들이에요. 그 중에 더 부모가 화나는 건 성실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반대로 이걸 잘해주면은 그냥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게 이거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철저히 뇌과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규명되고 있어요. 다 규명되고 있어. 지금 뇌과학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시잖아요. 인공지능 이미 물리주의에 따르면은 마음도 뇌래요. 뇌로 모든 건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해명할 수 있다는 게 지금 21세기 철학이고 심리 철학이고 정치 철학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속속 하물며. 그러니까 학습의 원리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목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응? 그래서 그 허브 기능을 하는 작업 기억이 용량이 크고 잘 발달돼 있는지 아닌지를 여기서 이제 학습 능력하고 딱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뇌는 요약하고 또 요약을 해서 계속 압축한단 말이에요. 크고 굵게 압축된 요약을 만들어내요. 왜? 뇌가 그렇게 집어넣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컴퓨터에도 압축 파일로 집어넣잖아요. 그죠? 응? 그렇게 해서 요약된 압축은 우리 뇌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고. 추상적으로. 상상입니다. 추상적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불필요한 걸 다 걷어내고 본질만 딱, 핵심만 딱 추린 거란 말이에요. 아주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본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을 파악한다. 그런 다음에 구체화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내일 수업을 하면서 그런가 수능에 그 지문이 텍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구조 독서 뭐 있다고 소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구조 독서는 뭐 글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다. 다 맞는 얘기들인데 그래서 소환 어쩌라는 거예요. 글을 읽어서 가장 중요해요.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전에도 얘기했죠. 자기가 읽은 내용을 자유해상을 해서 기억으로 핵심만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추상화예요. 그게 딱 머릿속에 생각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제일 어려운 단위야. 그리고 제일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이걸 하게 되면 내일 수업에 이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말해도 글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글의 핵심 내용이 뭐고 핵심 개념이 뭐고 이걸 모르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할 수가 없어. 추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죠? 그럼 그 안에도 들여다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화는 뭐냐면 복잡한 뇌가 기억을 지식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에서 말하는 추상화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상징, 기호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내용을 핵심만을 추려 단순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뇌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생각하지 않으면 추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그림 맞추기 식으로 글을 그 과정에서 추상화 과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상화를 하는 능력이 뇌의 추상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애들 보면 요만한 단서만 가지고도 말을 쫙 풀어내는 애들 있죠. 그죠? 그런 애들이 추상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 압축학을 쫙 풀어내는 능력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는 글을 볼 때 쭉 다 이렇게 보지 않아. 지금도 이거를 읽어냈잖아요. 이거를 읽어내면서 사전에 보고 이걸 내가 직접 그랬어야 돼. 읽으면서 나는 알아. 어디가 중요한 건지. 그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메모지도 없고 그냥 머릿속에서 큰 틀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1시간짜리면 1시간짜리면 2시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좀 복잡하다 그러면 내가 아웃라인만 딱 그려놓고 그걸 전체를 쫙 읊어냈어. 이건 무슨 능력이야? 추상화 능력이란 말이야. 핵심을 압축해서 그걸 풀어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능력이란 말, 능력. 이 능력은 어디서 온다? 철저하게 이해에서 오는 거야, 이해. 이해는 어디서 온다? 생각에서 온다. 그러니까 추상화의 능력 이퀄 이해 이퀄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기억, 생각 이퀄 기억 이퀄 지식 이퀄 학습이란 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생각이 있는 거라. 생각과 이해. 이해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럼 쭉 자체가 내가 나머지 알아서 해준다고, 자. 그 자체가. 즉, 대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인식하는 지적 사고력을 만든다. 추상화를 예를 들어줄게. 항상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쉬워요. 주변에도. 샴페인, 케이크, 꽃다발처럼 전혀 비슷하지 않은 단어들을 것들을 보면서 얘네들을 보면은 이것들을 모두
성취해낸 것을 어떤 성취해낸 것을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로 이 개념 범주화시킬 수가 있죠. 그죠? 이걸 개념 범주. 이해되죠? 뇌는 이러한 물건들에서 물리적 차이를 압축해내고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각각의 물건의 유사성, 그래서 유사한 기능이 있어. 그걸 가지고 범주화를 한단 말이야. 그게 뭐야? 범주화된 개념이 뭐야? 선물이란 말이야. 딱 얘네들을 보면 그렇게 샴페인, 케이크, 꽃다발 딱 선물. 추상화 능력이 뛰어나고 사고력이 뛰어난 애들 바로 딱 안단 말이에요. 그죠? 뒤에 내 사례를 보여줄게요. 추상화는 또한 하나의 사건이나 사태, 현상에 여러 가지 기능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걸 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맑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야 오늘은 공놀이 하기 좋겠네 또는 놀이공원이 붐비겠다 이렇게 저마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빨래 넣는 거 가지고도 연상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 물리적 대상에 여러 가지 함축의 의미를 부과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죠? 보리는 보릿고개처럼 굶주림을 표상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꿔다나무 보리자처럼 외톨이를 표현할 때도 쓴단 말이야. 그 추상화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이렇게 잘 활용하는 능력이 크단 말이에요. 상황에 맞게. 그렇지 못한 애들은 다 따로 보인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국어가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추상화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예를 들면 5천 단어 가지고도 많은 걸 다 볼 수 있는데 추상화 능력이 뛰어나면 몇만 단어를 가지고도 조합을 해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개별적이니까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 예를 들면은 영어, 우리 학원은 영어 단어 20개 못 외우면 집에 못 간다. 이런 학원을 보내면 애 망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거 그냥 애들은 그것만 외우고 그러면 딱 그것만 생각을 조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전을 보라 그러면 사전을 내가 지금까지 본 애들 보면 사전을 그러니까 애들은 넘칠 정도로 공부를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정말 바보같이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쓸모없는 공부들을. 애들은 공부 기계에 지금 보면은 공부만 해, 공부만. 근데 어찌 이렇게 바볼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잘 보란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남들 1시간의 효율을 10분 만에 낼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주변에 잘 봐.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것만 또 쫓아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게 딱 보면은 이런 것, 이 추상화 능력 이런 것들이 그냥 본능적이든 학습된 거든 본능적이 그냥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막 뭐를 해가지고 강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녀석은 저거 헛소리 하고 그냥 딜리트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바보들은 그냥 열심히 외모하고 난리치고 막 그러고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응? 그 자체가 공부 잘하는 애들의 수능이랑 국어 논술 문제 풀 때 공부 잘하는 애 전형을 내놨다고 해요. 진짜 잘해요. 논술 문제를 딱 푸는데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이러고 뚜라지 이 밑줄도 한 거야. 그런 애들은 정말 놀랄 정도야. 나도 밑줄 거야. 쭉 한 5분 10분 읽어요. 쭉 읽어요. 이 새끼들은 이 책상에 놓지도 않아요.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막 때리면서 한 5분 10분 또 막 때리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써. 근데 기가 막혀 놀라시고. 너무 그냥 머릿속에 그냥 국어력이 수학력이야. 그냥 그러니까 추상화의 극단을 보여주는 게 수학 공식이란 말이에요. 수학 문제 그냥 그죠? 순식간에 쫙 핵심말을 뿌려가지고 그걸 절차적인 딱 세팅 체계를 세워가지고 그게 수학이에요. 수학을 공부하는 게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어디 돌아가면서 학원을 보면은 뭐 이런 원리와 이해 중심의 수업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는 일반인들의 영역이 천재 영역이에요. 수학 같은 데는. 그런데 수학을 왜 배우냐 그러면 아까 추상화의 능력, 체계화하는 능력, 생각을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은 국어력이 수학력이에요. 옛날에는 국어 잘하는데 수학은 못한다. 수학 잘하면 국어 못한다. 우리 때 얘기야. 우리 때. 지금은 보세요. 이과 애들이 휩쓰는 게 뭐야.
수학 잘하는 애들이 국어를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딱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핵심만. 체계를 세운다는 건 핵심만을 뿌려낸다는 거, 딱 뽑아낸다는 거죠. 그죠? 추상할 수 있는 능력이 딱 그냥 보여요. 그냥 보시라니까. 국어 잘하는데 수학 못하고 수학 잘하는데 국어 못하고 이건 뭔가 전부 내가 이상이 있는 애들이든지 공부 잘못하는 이상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추상화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모든 감각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압축한다 그랬어요. 뇌는 그것들을 응집력 있는 하나가 된 전체로 통합을 한다. 참고로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죠? 그죠? 하나하나를 다 논리적으로 맞춰야 되고 언어도 다 생성을 해야 되고 고치고. 뇌신경세포 네트워크 패턴 생성 활동이 그것이다. 다발의 신경세포가 모여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패턴을 압축하여 요약을 만들어 낼 때마다 기억은 수많은 정보가 다중 지식으로 활용 가능한 지식으로 추상화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샴페인과 꽃다발 같은 이질적인 물건을 비슷한 의미로 인식할 수도 있고 똑같은 보리 한 다발을 놓고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죠? 이게 다 추상화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본질을 파악하니까. 추상화는 우리뇌가 과거 경험의 일부를 요약해서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보면 유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유상, 비슷한 걸 뽑아내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개념이야, 개념. 많은 어떤 사례에서 대상에서 유사한 걸 뽑는 거. 압축한 게 그게 개념이란 말이에요. 추상화는 뇌신경세포의 네트워크를 압축 가능토록 하고 압축은 네트워크를 패턴으로 통합할 수 있게 하며 통합해서 생성한 네트워크 패턴은 추상화를 가능하게 한다. 추상화를 가능케 하려면 기억의 압축, 통합, 패턴화를 이룰 수 있도록 뇌신경세포 네트워크가 막힘없이 일관되게 아까 얘기했죠. 흘러가야 돼요. 딱 순간적으로 헤쳐먹어야 돼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이해란 말이에요. 이해.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추상화는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 지닌 우리뇌가 이해를 기반으로 기억된 것의 의미를 유연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그 복잡한 두뇌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만들어낸 기억 네트워크 상상 패턴의 최상위층을 이루는 게 뭐다?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은 추상화를 통해 머릿속 상상 이미지로 구축되면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적용되는 지식의 집약이자 생각을 담은 큰 글씨란 말이에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개념이에요. 개념. 우리 개념적인. 우리는 자고 나라는 내내 개념을 익히면서 세계를 익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기억을 덮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개념적으로 사고 못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력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걸 하여튼 개념을 놓고 보잔 말이에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느끼는 사랑의 개념보다 사춘기를 치열하게 겪고 넘어가고 결혼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상상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왜? 많은 걸 그동안에 뭐 경험을 하든 배웠든 뭐든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응?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랑도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은 학습되는 거야. 이게. 응? 예를 들면은 아무튼 자우지간 개념은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서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 지적 무기와 같아서 읽기 학습에서 중요한 게 뭐다?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고 개념적으로 사고하려는 훈련.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의 역할이 개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지금 잠깐 인트림을 하면 뭐냐면은 이해라는 말을 아까 했잖아요. 학생들한테는 글을 문해력을 가르치려면 이해를 시켜야 돼요.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르쳐서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뭐라 그래요? 학생들한테 텍스트를 주고 뭐라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알아서 이해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구조 독해를 하든지 그게 좋다 뭐라는 뭐 밑줄을 중요한데 밑줄을 거라 뭐 요약을 해라 뭐 이게 다 문해력을 올리는 방법이니까 그러면서 가르친다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예요.
학생들이 공정, 그 어려운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죠? 인식론, 아까 같은 경우 뭐 후설의 현상 이런 거 적용되는 것 이해가 되냐고요. 그걸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이런 좋은 툴이 있으니까라고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이해는 선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자꾸 이게 강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강독으로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키면서 학생들이 그래서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자꾸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와서 너무 느끼는 거예요. 강독도 순서가 있어.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먼저 사전에 나눠주고 충분히 읽고 중요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그래 전체를 읽어봐라. 그런 다음에 선생이 그걸 강독을 해줘. 그러면 어떤데요? 학생과 선생이 이 어떤 생각의 격차가 이렇게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 과정이 강독의 핵심이에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 학생은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보면서 얘를 본 다음에 자유롭게 회상을 해서 머릿속에서 전체 상상 이미지로 자꾸 축약을 해야 돼. 이걸 계속 다양한 텍스트를 가지고 반복을 하면은 아까 사고력, 이해력, 아까 네트워크 형성 이게 쫙 발전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야.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그러니까 애들이 요약을 하고 마인드맵을 만들고 글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구조도 이거는 다 이해라고 이런 아까 말한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면서 확장이 되는데 우리는 현실은 어떠냐면 요약된 걸 애들이 배워.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놓은 거 남이 다 해놓은 걸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공부가 되냐고요. 어제 내가 학생들한테 혼내게 해준 게 그거예요. 참고하라는데 네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내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논술 가장 어려웠을 때 처음 뭣도 모르고 논술 가르치려고 했을 때 서울대 문제 얼마나 어려워요. 서울대였는데 그때 서울대였는데 그때 따라 이때 그것만 가르쳤다. 울렁증이 올 정도였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일체 무슨 뭐 참고도 안 하고 딱 테스트를 보고 생각을 거듭하면서 글을 읽었고 그 당시에 내가 우리 때는 들레즈 뭐 현대 철학 구조주의 철학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는 그 철학자 이름도 잘 모르는 다 집어넣어 나오고 그 난해하고 그런 거 원문이고 그러면서 뭘 했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지문을 다 요약했다고. 요약이 꽤도 딱 보면 뭐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요약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를 같이 갔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지금의 나예요. 이게 나를 가진 힘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못 이겨요. 이거는 요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어? 요약은 내가 정의를 뭐라고 내렸어요? 독해 검증이라고. 그대로 지도 축소하는 것처럼 간다고. 이해가 따르지 않으면 절대 요약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베끼는 거지. 응? 학생들이 글을 보면은 어제 본 수능 그 어렵다는 거에 보면은 그 아도르노라고 그 미학자이면서 철학자가 재밌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형식은 내용의 침전물이다. 이거조차 이해를 못해요. 형식은 내용의 침전물이다. 자, 그럼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형식이 중요하니 내용이 중요하니 그러면 애들은 형식이 중요하대요. 형식은 내용의 침전물이다 그러는데 이 메타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애들이 다 뒤집어져.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내 기억으로 보면은 음악 얘기를 하는데 조성과 음계를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까? 그림 그리는 방법, 그림 미술로 딱 얘기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를 선지를 했는데 애들이 이해를 못해. 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둘이 대응만 시키면 되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그걸 대응을 못해. 이게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야.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말하는 기억을 하라고 이걸 써먹지 못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 이해되죠?
새로운 패턴인데 똑같은 걸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이걸 못 만드는 거야. 황당한 거죠. 어? 이 지경까지 된 거야. 이 지경까지 지금. 어? 그대로. 학생들한테 이 수업하고 지금 병행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지금 이 얘기를 자꾸 납득을 시켜야 돼. 학생들한테 지금 본인들이 지금 답답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야. 닥치고 공부하는 애야. 닥치고 공부하는 바보가 되고 자기가 뭐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처럼 억울하고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억울하고 불행한 게. 그렇지 않아요? 뭘 하는지도 몰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앞이고 뭐가 된지 몰라. 어떤 걸 보려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왜라는 말을 자꾸 해봐. 왜 해야 되지?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꾸로 됐어요. 그냥 닥치고 그다음부터 뭐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모든 게 거꾸로 돼 있어. 모든 게 지금 보면은. 그래서 내가 있잖아. 공부는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라고. 뒤죽박죽으로.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공부하면 너희들 절대 효과 못 본다고. 근데 뇌는 저번 시간에 가소성과 문제 특성이 복잡성, 특히 가소성이에요. 필요한 것만을 갖다 받아들이고. 뇌가 피곤하거든. 할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뇌는 꾀를 부려요. 틈에. 그러니까 꾀를 부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스스로를. 자꾸 체면을 걸듯이. 그걸 해야 되는데. 자체가. 이 글을 내가 왜 썼냐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우리 지금 보면은 맹인모상 장님 코끼리 뭐 만지듯이 지금 막 가잖아요. 지금 보면은 저마다의 처방이 다 돌팔이들의 처방 가지고 맞는다고 지금 막 보고 병을 왜 키워? 이 병원 저 병원 디립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준 약 먹고 저기서 준 약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는 거란 말이야. 안 먹어도 될 일들이.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라는데